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큰 돈은 못 버는 이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또 사업을 또 크게 하시든 적게 하시든, 왜 보통 사람들은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큰 돈을 또 이야기하냐라고 한다면, 할 얘기가 없죠. 맞아요. 지금처럼 돈 벌기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또 큰 돈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모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을 또 놓고 본다면 예상 밖으로 큰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셔요. 다만 그런 큰 돈을 관리를 하지 못해서 망한 경우가 좀 많다는 얘기죠. 또한 현재 여러분들께서 나는 앞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할 거야. 나는 작은 돈도 벌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짜로 작은 돈도 큰 돈도 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돈을 번다는 것은 큰 행운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큰 행운은 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부자로 가는 길은 꿈꾸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고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고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라. 본인이 돈을 벌겠다는, 벌 수 있다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발전 없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교수님 덕분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교수님을 통하여 투자도 해보고 그로 인해 많은 기쁨과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교수님께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이처럼 부동산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재테크의 재자도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종잣돈 몇천만을 가지고 재테크를 시작하여 매덕을 벌었다는 이야기죠. 이에 달라진 자신을 돌이켜보며 감사함을 전하는 문자인데요. 만약 이 구독자가 본인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다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실까요? 이 구독자의 이야기대로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생각이라면요,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런 생각에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정신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하시겠다면 절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 99%와 난 반드시 하고야 한다라는 마음 1%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단 1%에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부정적 생각이 99%의 자기 긍정의 마음을 다 갉아먹기 때문이죠.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는 마음 99%와 반드시 하고야 만다, 기필코 해내고야 만다라는 1%의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이러한 시대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100%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하고 발전하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더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처럼 달라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사람들은 운이 좋든
재주가 좋든 기술이 좋든 뭐든 돈이 벌리긴 벌린다는 얘기예요. 어찌되었든 준비를 많이 했든 준비를 적게 했든 우연찮게 주식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돈이 벌리긴 벌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막 들어오던 이러한 돈들이 시간이 지나면 안 들어오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돈이 오래가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는 과정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자 부모님에게서 자녀들에게로 돈이 잘 상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하지만 이러한 가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돈과 함께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돈 버는 기술, 돈 관리 기술, 인간 됨됨이까지 상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전달이 된다면 결코 돈을 잘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를 든다면요. 우리 주변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나 또 장사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 1년, 2년 정도는 잘 버틸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돈으로 흥하고 돈으로 망가지는 것이죠.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죠. 벼락 부자가 되었다가 지금은 철도범이 되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를 더 크게 벌지 못하는 이유와 큰 돈을 벌고 나서 왜 나중에는 쪽박을 차는지 그러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 교육의 부재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공부는 시키지만은 그러한 공부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이지 사람 공부, 인성 공부, 돈 버는 공부, 돈 관리 공부, 재테크 공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갑자기 큰 돈이 왔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왜냐? 우리는 그러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한 달에 300, 400만 원을 버시는 분이라면 그 자제분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게 되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이루어냈어. 내가 이 정도나 해내다니 스스로를 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일찍 3패인을 터뜨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좋은 음식에, 좋은 술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명품에다가 결국 소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1차 성공을 했다면 2차 성공을 꿈꾸고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2차 성공을 했다면 3차 성공으로 가는 플랜, 즉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데 1차 성공해서 1억 내지 2억, 몇 억의 돈을 벌었다. 이런 순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주를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성공해가지고 내가 10억대를 벌었다. 그러면 10억대를 벌고 나서 4차 계획으로 30억대로 가는 그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못 짠다는 얘기예요. 안 짠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짜서 더 알뜰하게, 더 알차게, 더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의 부재로 인해서 그냥 축포를 터뜨리고 만다는 얘기죠.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죠. 사람 중에서 타인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본인이라는 거죠. 본인의 됨됨이, 본인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을 담는 그릇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그릇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간장만 담을 건가요? 와사비만 담을 건가요? 아니면 좋은 음식 모든 것을 다 담을 건가요? 그리고 또 무엇인가 담겨져 있다고 만족하실 건가요? 여기 있는 그릇에 다 채웠어. 그리고 나는 만족해.
이런 생각을 했다가는 앞서 이야기처럼 돈과 행복이 모두 달아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면 또 새로운 것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 있는 그릇에 다 채웠다면 또 다른 그릇에다가 또 다른 걸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랑과 돈과 행복은 거대한 나를 찾아가는 성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한 사람이 사람다운 댐댐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한 댐댐이가 안 돼 있을 경우에 주식과 부동산의 경우에 조금 올랐다고 그냥 팔고 누가 팔아라고 권했다고 팔고 불안해서 파는 거예요. 이처럼 가볍게 움직이니까 큰 장세에서 크게 이득을 못 보는 거죠. 또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기회를 놓치고 손절물을 놓치고 우두커니 쳐다만 보는 겁니다. 결국 먹을 때는 조금 먹고 나갈 때는 많이 나가고, 그리고 내가 만약 팔았다면, 내가 만약 판 종목이 내려가면 좋아라 하고 잘 팔았어 라고 기뻐하고, 내가 판 종목이 올라가면 그거 왜 팔았을까 슬퍼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인생이 주식에 의해서, 부동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결국 주식과 부동산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건데 내가 주식과 부동산을 위해서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만 장사가 잘 되면 그냥 나는 영원히 장사가 잘 될 거야.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이 모든 것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러한 결실은 내가 노력한 대가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거야 라고 자기 도취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니까 소비 유혹에 빠지고 만다는 얘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시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길어봤자 2년, 3년 아닙니까? 2년, 3년 지나면 새로운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한 개발이 없다고 한다면 매출은 떨어지고 장사는 안 되고 수익은 떨어지고 결국 소비하는 습관만 증가돼서 돈이 나가고 만다는 얘기죠. 결국 본인 내면과의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작은 이득을 맛보면 또 작은 돈을 벌다 보면 자기 내면 속의 자아를 보지 못해요. 또 자기 내면 속의 거인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 내면 속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자기 내면 속의 노력과 열정을 망각해 버린다는 얘기죠. 오로지 눈앞에 조금 벌린 돈에 치하여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망하고 나서 이렇게 울부짖죠.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기회야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와라. 그때가 되면 내가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안 할 것이다. 그때부터는 내가 더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여러분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운 좋게 다시 한번 기회가 더 왔다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망가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왠 줄 아세요? 돈은 운 좋게 왔지만은 그러한 돈을 다시 담을 댐댐이가 안 되기 때문이죠.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보세요. 그 많은 돈 다 쓰고 나서 다시 돈만 생기면 다시 로또 복권 사지 않습니까? 또 다시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돈을 다 쓰고 나서. 그런데 다시 로또가 당첨됐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두 번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돼. 이 세상에 로또 복권 두 번 당첨된 사람이 누가 있어? 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또 로또 복권 또 살 거예요. 또 될 줄 알고. 결국 돈과 행복은 점차 로또 복권 당첨된과 동시에 멀어진다는 얘기죠. 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여러분에 대한 댐댐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결국 돈과 행복은 점차 더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지금부터 자신의 내면부터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만큼 큰 사람일까?
나는 얼마만큼 준비가 된 사람일까? 나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1차로 나는 얼마까지를 벌어야 될까? 그 후 2차는 얼마까지 또 벌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또 얼마만큼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의 연속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의 자아를 만나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를 더 키워서 더 큰 자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에게 이러한 자아를 찾아내고 돈과 행복과 자아를 관리하는 기법을 물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요, 그냥 부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며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자아 발견을 통해서 본인의 자녀들에게 항상 교육을 통해서 넘겨줌으로써 끊임없이 부자의 길로 가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결국 돈은 바로 여러분 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아에 이어 달리기라는 이야기였죠. 오늘 그동안 외면하였던 여러분의 소중한 자아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